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많이 강화됐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 소득 때문에 내가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왜 내 소득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아내 혹은 내 남편까지 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서 우리 집의 건보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항의성 댓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동반 탈락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바로 저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소득 요건이 특히 강화가 됐습니다. 자, 작년 9월 전까지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건보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2천만 원만 넘으면 이제 앞으로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다양스럽게 정부가 예고했던 것 중에 재산 요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과표로 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요. 자, 그리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고 그리고 재산이 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이 소득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됐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고안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떤 경우에 가능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 표에서 저 황토빛깔 안에 있는 분이라야 바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분 밑에 이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Y축은 소득, X축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바로 오늘 주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동반 탈락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반 탈락 벌써 어감부터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우선 기본부터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매길 때 이 부부 합산입니까? 부부 별도입니까? 자, 바로 이 해묵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계시고 아직도 모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로 1년 전에 해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정답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합산일 때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원칙은 이렇습니다. 각자 봅니다.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만으로 그 사람의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그 배우자 이름으로 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사례 1입니다. 자, 이 사례 1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다 저 황토빛깔 안에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모두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경우라면 뭐 직장 다니는 자식 밑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 1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다음부터 설명드리는 몇 가지 사례는 바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사례와는 달리 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소득 혹은 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나머지 다른 배우자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부부 중 한 명이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할 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소득 때문에 그 자격을 잃었는지 재산을 잃었는지에 따라서 이들 부부의 건보료는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사례 2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 2의 경우에는 이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바로 재산 때문에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내는 저 황토빛깔 안에 있죠. 그런데 남편이 이 재산이 9억이 넘어서 더 이상 피부양자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경우는 해피한 경우가 됩니다. 남편이 재산 요건을 못 맞춰서 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그러면 그냥 남편분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만 지역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자, 아마 저 부부는 그전에는 뭐 자식 밑으로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보료를 안 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서 저 남편이 재산 때문에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남편은 남편의 소득 그리고 재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자, 아내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내분은 여전히 피부양자가 되고요.
여전히 저 남편이 지역 건보료를 낼 때 아내의 소득과 재산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이 아내분은 그 전에 아들 밑에 있었던 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남편이 저 황토빛깔을 넘어섰는데요. 한마디로 선을 넘은 남편인데요. 왜 남편은 선을 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득 때문에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는 여전히 피부양자 영역에 있는데 남편 소득이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서 바로 저 황토빛깔 밖으로 선을 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아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각자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한 명이 소득 요건 때문에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동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이른바 동반 탈락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남편 소득 때문에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요. 소득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내 역시 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시에 바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아주 언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쪽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이 세대주한테만 부과되거든요. 아마도 남편에게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때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이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린 사례 2에서는 이 재산 요건 때문에 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지금 사례 3입니다. 여기서는 남편이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2에 비해서 사례 3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폭의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집안은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뭐 남편분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게 돼서 연소득 2천만 원을 넘게 돼서 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게 되면 이 아내분까지 같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그 집의 건강보험료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2와 사례 3,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왜 도대체 차별하느냐? 뭐에 따라서 탈락하는지에 따라서 저 집안의 건강보험료가 저렇게 크게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항의를 하는 댓글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으신다 그러면 뭐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정도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그냥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한번 설명을 덧붙여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는 이 재산 중심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비중은 줄이고 이 소득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 건강보험료를 걷는 추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득과 재산의 차별은 필요하다. 이 소득 때문에 탈락했느냐, 재산 때문에 탈락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 차별이 합리적인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이 피부양자에서는 이 국민연금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자, 열심히 부어서 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데 내가 많이 타서 뭐 내가 그 국민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내는 것은 뭐 받아들이겠다만 이 내 국민연금 때문에 배우자까지 합쳐서 건보료를 묻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뭐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차지해 있을 이 건보료 개편 문제에 있어서 함께 논의돼야 될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사례 4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아내는 여전히 황토빛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데 남편이 역시 선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선을 넘은 이유는 이 소득도 문제가 됐고 재산도 문제가 됐습니다.
즉 남편은 소득이 연 2천만 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연 1천만 원은 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뭐 9억 원은 안 되지만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요건이 연 1천만 원을 넘고 재산 요건이 5억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 남편분은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이 소득 절반, 재산 때문에 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고 하면 이 아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사례 2처럼 해피하게 그냥 아내분은 계속 피부양자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사례 3처럼 아내도 동반 탈락이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 다행스럽게도 이런 경우에는 동반 탈락은 시키지 않습니다. 왜죠? 자, 바로 오른쪽 표에 2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재산세 과표와 이 연소득이 결합했을 때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데 그때는 소득 요건이 아니라 재산 요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사례 2처럼 남편분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이 아내의 소득과 재산은 그 집의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 보면 이해는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만 아마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오셔서 또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실 겁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건강보험에서 많이 질문이 나오는 이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동반 탈락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